혼자 살아도 손길은 살아있어야죠. 87세 정옥순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집에 들어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정갈한 공간, 곱게 접힌 이불과 따뜻한 햇살, 혼자 사시는데도 오래된 정이 배어있는 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 정리가 부담스러워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니 65세 이상 중 절반 가까이가 집 정리를 포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우울감이 2배나 높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정리되지 않은 환경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예요. 뇌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다니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옥순 씨처럼 나이가 들어도 품위 있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3주 후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 비결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같은 마음이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려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하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비결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해요. 72세 김미숙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양말을 어디 뒀는지도 이불을 언제 갈았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집이 어수선하니까 머리도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하루쯤 청소를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벽에 묻은 얼룩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문틈 사이에 먼지가 차곡차곡 모이는 게 보였고 거울을 봤는데 어쩐지 내 모습까지 흐릿해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 장시간 머무를 경우 우울감이 무려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2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가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 신경 쓰기 때문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지러움이 무의식의 불안이 되어 마음을 24시간 조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79세 정선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깨끗할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방에 앉아 있으면 나까지 별거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내 삶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10년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 사실, 65세 이상 중 집 관리를 포기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2년 짧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환경은 점점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죠. 하지만 문제는 시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76세 강효선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알죠. 깨끗해야 좋은 거. 근데 그걸 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요. 예전엔 거뜬했는데 이젠 하루에 하나만 해도 녹초가 되니까. 청소는 체력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절반은 지쳐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습관, 작지만 반복되는 동작 하나가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올해 84시신 김혜영 씨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낸 분입니다. 은퇴 후 10년 넘게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는 간단히 해결하고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안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액자 유리에 먼지가 덮인 걸 보고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셨답니다. 그 안에 웃고 있는 우리 부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먼지가 끼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안 챙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김혜영 씨는 액자 하나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엔 TV 옆 유리장, 그 다음엔 식탁, 또 그 다음엔 싱크대 쪽 작은 조리대. 딱 한 군데만이라고 정하고 시작하니까 몸이 덜 부담스럽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주 후 김혜영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깨끗해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 후로 매주 누군가와 만나게 됐고 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하면 집중력은 평균 35% 증가하고 자기 효능감도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요. 최신 연구에서는 면역력까지 12%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는 단지 먼지를 제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믿는 과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설득하는 동작의 연속이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어느새 나는 이제 안 되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딱 한 군데만 해보세요. 창문 하나만 열고 의자 위 책 한 권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내일을 바꿉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청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70세 임경자 씨의 말입니다. 젊을 땐 누구보다 부지런했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불 걷고 밥상 정리까지 척척이었는데 요즘은 침대 옆에 벗어둔 옷 하나 치우는 것도 하루 종일 미뤄지기 일쑤랍니다. 이 말을 들으며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날. 치울 생각은 있는데 막상 일어나려면 막막해지고 오늘은 그냥 쉬자는 마음이 또 하루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행동심리학과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 정리를 미루는 이유의 78%가 완벽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문희 씨, 올해 74세.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싶으니까 시작이 안 돼요. 이왕이면 욕실까지 싹 해야지, 걸레도 삶아야지 그러다 보면 아예 손이 안 가요. 하루날 잡아서 하자 해도 그 하루가 잘 안 오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완벽주의가 일보다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때가 많아요. 제대로 못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는 마음.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집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정리와 3시간 대청소의 장기 효과를 비교했을 때 5분 정리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스트레스도 적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작은 성공 경험이 도파민을 분비시켜 다음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반대로 큰 목표는 부담감을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반복이 필요해요. 최정래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세면대부터 닦습니다. 물티슈 하나 들고 욕실 거울 한 줄 훑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열립니다. 예전엔 청소를 일로 여겼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루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안고 옵니다. 오늘 뭐 먹지? 약은 챙겼나? 은행엔 언제 가야 하나? 그런데 청소까지 결정의 영역에 넣으면 마음이 지치고 몸은 따라가지 않죠. MIT 연구팀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개수가 70개를 넘어가면 뇌의 결정 피로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을 습관으로 자동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는 것. 눈앞에 슬리퍼 하나 가지런히 놓는 것부터, 식탁 위 물잔 하나 정리하는 것부터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먼저 걷는 발이 하루를 끌고 간다는 말,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집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68세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 한 장 정리하고 나면 괜히 옆 잡지도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식탁이 깨끗해지고 식탁이 깨끗하니까 주방도 신경 쓰게 되고 저절로 연결되더라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행동 연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현상이죠. 중요한 건 첫 번째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습관은 바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결심도 필요 없고 특별한 결단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반복된 작은 동작들이 여러분의 집을, 삶을, 그리고 마음을 서서히 바꿔놓을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75세 이영희 씨의 말씀입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라고 하시더군요. 햇볕이 들어오는 그 순간 괜히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풀려요. 햇볕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를 단 10분만 환기해도 뇌의 산소 공급량이 23% 증가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자연광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히 65세 이상에게는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영희 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그냥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어떤 바람이 불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날씨가 추우면 1분만, 따뜻하면 5분 정도.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그 순간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도구도 큰 힘도 필요 없어요. 그저 손을 뻗어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첫 정리가 시작됩니다. 공간이 먼저 숨을 쉬면 그 기운이 몸까지 전해집니다. 그때 느껴지는 바람, 그 바람에 실려오는 바깥소리, 그 모든 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하루에 하나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처음엔 별거 아닌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73세 오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정리하려면 거실부터 방까지 다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딱 하나씩만 하기로 했어요. 첫 주는 식탁만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 위를 치우고 물걸레로 한번 닦고 그게 끝. 다른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신기한 건 식탁이 깨끗하니까 다른 곳도 덜 어지러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스파크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한 공간이 깨끗해지면 그 공간과 연결된 다른 공간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싶어지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실제로 오명자 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둘째 주에는 자연스럽게 주방 조리대를 정리하게 됐답니다. 식탁이 깨끗하니까 옆 조리대가 눈에 들어온 거죠. 셋째 주에는 거실 소파, 넷째 주에는 신발장. 하나씩 하니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 다음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큰 목표는 부담감을 주어 오히려 행동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완성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해내면 뇌가 성공으로 인식합니다. 그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죠. 69세 한상훈 씨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신문 한 장 정리하는 것부터. 그런데 그게 끝나면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 하나만 정하세요. 책상 위든 세면대든 신발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 하지 않기예요. 욕심이 나더라도 딱 그 한 곳만.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끝나면 오늘 할 일 끝. 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어지러운 건 도구 탓도 있어요. 한 분이 조용히 꺼낸 말이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마다 정작 도구 찾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막상 힘이 빠져서 정리는 미뤄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딱 5가지만 쓰기로 하셨답니다. 물걸레, 유리 스키지, 먼지털이, 청소솔, 그리고 소형 진공기. 그 외 물건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요. 그분의 창고는 늘 정돈돼 있습니다. 도구는 벽걸이 훅에 질서 있게 걸려 있고 세제는 모두 용도별로 표시를 붙여뒀습니다. 라벨 하나 붙이는 게 뭐 대단하겠냐 싶지만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다는 그 작은 편리함이 정리 습관을 오래도록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구가 많아야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한 도구 하나가 10개를 대신한다. 살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청소가 힘든 게 아니라 매번 어디 있더라? 하며 찾는 순간들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우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나무꾼은 도끼 한 자루만 가지고도 산을 정리했지만 옆 사람은 장비가 늘어나자 오히려 나무를 베지 못했답니다. 도구는 늘어날수록 방해가 되기도 한다. 지금 내 생활에 꼭 맞는 것만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정리의 시작입니다. 정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정리 도구부터 정리해 보세요. 손에 익은 것, 자주 쓰는 것만 손 닿는 곳에 두는 것. 그 단순함이 의외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떤 하루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아직 동네가 잠든 새벽 6시, 65세 최병수 씨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기를 돌리거나 바닥을 쓸진 않습니다. 대신 선반이 먼지를 부드럽게 닦거나
서랍 안정리함을 한 칸씩 정돈합니다. 기계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손끝. 그 안에는 고요한 집중이 흐릅니다. 선반 위 먼지를 천으로 하나씩 닦고 있으면 내 마음도 한 줄씩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최병수 씨에게 이 시간은 정리가 아니라 명상에 가깝습니다. 소란을 줄이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하루를 준비하는 조용한 의식이죠. 무언가를 억지로 치우기보다 일상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반복 동작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35% 줄여준다고 합니다. 일종의 동적 명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최병수 씨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저녁 가족들이 잠든 시간을 활용하세요. 소음이 나는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걸레나 천으로 조용히 닦는 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하며 손을 움직이는 그 순간 마음의 먼지도 함께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있어야 해요. 침대 옆 협탁 아래 놓인 작은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다가 눈물 닦은 티슈나 약 봉지 같은 게 자꾸 쌓이잖아요. 근데 저 통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넣게 돼요. 작은 통 하나였지만 그 사람의 아침을 여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통을 들어 현관 옆 종량제 봉투에 옮겨 담는다고 했습니다. 크지 않은 동작인데도 몸이 그걸 기억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 비우고 나면 하루가 정돈된 느낌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운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여백엔 평온이 깃든다. 그 말처럼 이 작은 루틴은 공간보다 마음에 먼저 틈을 만들어줍니다.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비워냈다는 감각. 그게 생각보다 더 깊게 나를 붙잡아줍니다. 마치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천천히 털어내듯 작은 비움이 마음의 먼지를 덜어주는 겁니다. 버리는 일은 정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볍고 조용한 반복이 쌓여 결국 삶 전체의 리듬을 바꿔놓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손 닿는 곳에 있는 통 하나. 그걸 매일 비우는 습관. 그 단순한 동작이 내 마음의 묵은 짐까지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땐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요. 그래서 미리 박아놓는 거예요. 그는 달력을 펴고 계절마다 한 가지씩 꼭 써둡니다. 4월엔 창틀, 7월엔 욕실 타일, 10월엔 커튼. 달력 한쪽 구석에 손글씨로 또박또박. 청소는 매일 하는 게 이상적일지 몰라도 현실은 다릅니다. 몸이 무거운 날도 많고 마음이 안 움직이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은 계절에 하나씩만 집중하기. 봄엔 바람이 드는 창을, 여름엔 눅눅함이 스며든 벽을, 가을엔 햇살을 덜어내는 천을, 겨울엔 온기를 품은 구석을 닦습니다. 하나만 정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이번 달엔 커튼만 하면 된다 생각하면 덜 피곤하죠. 끝냈을 땐 뿌듯하기도 하고요. 서울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계절마다 정해진 습관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적이고 목표 달성률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청소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뜻이겠죠. 무리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가 오면 꼭 해냅니다. 필요하면 자식에게 손도 내밉니다.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보다 함께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청소는 달력에 써놓으면 그날이 오긴 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게 돼요. 마치 계절마다 피는 꽃처럼 삶도 한 번씩 정돈되어야 다시 새순이 날 수 있습니다. 84세 허성구 씨는 몇 해 전 배우자를 떠나보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불을 덮던 사람이 사라진 뒤 집안도 그와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은 손을 타지 않았고 바닥은 걸레를 기다렸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대로 있었지만 살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처음엔 단 하루만 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었고 어느새 거실엔 계절 지난 이불이, 부엌 싱크대엔 말라붙은 국그릇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창문은 닫힌 채 겨울처럼 굳어 있었고 옷장은 열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땐 숨 쉬는 것도 버거웠어요. 사람이 멈추니까 집도 같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다 손녀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지저분해서 못 가. 어린아이의 솔직한 한 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닥부터 쓸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심했지만 기분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엔 욕실을 닦았고 또 그 다음 날엔 오래된 반찬들을 정리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한 구역 한 가지씩. 처음엔 힘들었지만 몸이 덜 무거워졌고 마음도 덜 외로워졌습니다. 다시 숨이 쉬어졌어요. 집이랑 같이요.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깜짝 방문을 했는데 처음으로 할아버지 집 예뻐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후로는 매주 놀러 왔습니다. 작은 빵을 들고 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죠.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엔 웃음소리가 다시 번졌고 식탁엔 커피 잔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다시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죠.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는 물리적 환경은 감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 말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공간은 정서의 중심이 됩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깔끔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죠. 허성구 씨는 말합니다. 청소하고 나니까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어요. 누군가 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은 이제 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몸을 기대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단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발걸음을 허락할 수 있는 집이 된 겁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국그릇 하나 씻는 일,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는 일, 작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 그런 사소한 움직임이 쌓여서 집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청소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에요. 지금도 허성구 씨는 하루에 한 구역씩 정리합니다. 식탁, 욕실, 창틀, 신발장. 그날 기분에 따라 천천히 덜어내고 비우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도 정리되고 생각도 가라앉습니다. 깨끗한 집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혼자라서 더 필요한 삶의 리듬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집 어딘가가 마음처럼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한 곳만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주 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딱 20분. 그 정도면 됩니다. 바닥 한 번 닦고 창문 한 번 열고 서랍 하나 정리하는 정도. 힘들다고 느끼기도 전에 끝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반복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70세 박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귀찮았어요. 근데 하고 나면 괜찮아졌어요. 그게 신기했죠. 처음에는 손만 움직이지만
조금 지나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눈앞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밤잠이 편해집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정도의 반복적인 청소 활동은 뇌 기능을 자극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머리와 몸을 동시에 깨우는 행동이라는 뜻이죠. 3주 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몸입니다. 먼저 계단 오르기가 편해집니다. 예전엔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붙습니다. 걸레를 짜고 고개를 숙이고 팔을 쭉 뻗는 동작들이 전신을 자극한 결과죠. 그리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낮에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밤에 눕자마자 잠이 듭니다. 규칙적인 청소가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생기면 뇌도 편안해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방문자가 늘어납니다. 방이 정돈되면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불이 깨끗하고 바닥에 먼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웃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방 안에 햇살이 잘 들어오고 책상 위가 비워져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덜 복잡해지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 그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실감. 그게 가장 강한 기둥이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법은 나를 돌보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깨끗한 공간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루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물걸레를 짜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의 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하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 한 군데만 정리하세요. 책상 위든 식탁이든 화장실 세면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 하지 않기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작은 성공만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커튼만 바꿔도 삶이 달라집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은 그 자체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공간이 됩니다. 무거운 패브릭을 밝은 색으로 바꿔보세요. 그 순간 집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결정을 줄이세요. 정리 루틴을 정해두면 그때그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은 싱크대, 일요일은 신발장. 이렇게 정해두면 선택의 필요 없이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 동작이 사실은 마음을 닫고 인생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 20분이 반복되면 3주 뒤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하세요. 지금 딱 한 군데만, 지금 바로 눈에 들어오는 그곳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삶은 거기서부터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괜히 외롭고 뭘 해도 손에 안 잡히는 날들. 그럴 땐 거창한 위로나 조언보다 그저 물 한 컵 따르고 창문을 열어 바람 한 줄기 들이는 일이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정리하는 건 결국 나를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나는 아직 괜찮다. 그 마음을 매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그게 바로 반복되는 작고 단순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여는 일,
매일 같은 자리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혹시 눈에 들어온 구석이 있나요? 정리되지 않은 서랍 하나, 문 앞에 나뒹구는 슬리퍼 한 켤레, 쌓여있던 신문지 더미. 그 한 군데만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깨끗한 집은 결국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 마음에 꼭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어지럽지만 정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오늘 그 첫 손길을 자기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자리부터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